지금 그 당시에 10년 전에 1,000만 원은 엄청 큰 차이죠, 사실. 4억 2,500과 4억 3,500. 근데 이거 사실 분이 조금만 더 돈을 보탤 수 있었으면 4억 2,500 살 수 있는 분이 4억 3,500 못 샀겠습니까? 맞죠? 이 1,000만 원이 5억 차이를 만든다는 게 엄청 크잖아요. 근데 10년 전과 지금인데 또 여기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얼마나 더 차이가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제가 공부를 하다가 너무 어려운데 이제 탁 무릎을 친 게 있습니다. 깨달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좋은 거 사면 됩니다. 좋은 거 살수록 좋아. 그런데 이제 계속 뭔가 요새 지금 뭐 미국도 뭐 관세 전쟁이다 하고 우리나라도 안 좋다 하니까 두렵잖아요. 근데 사실 IMF도 우리가 이겨냈고 2008년 금융위기도 이겨냈고 우리나라는 항상 이런 거를 이겨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한 3, 4년 전에는 다시 한번 IMF가 오고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오면 나 연끌해서 사서 한 방에 부자 될 거야. 이랬던 분들이 다시 그 시기가 오니까 두려워서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깰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봐야 돼. 두려운 거는 내가 확신이 없어서죠.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돈값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제가 강의가 된다면 그거에 합당한 증거 자료까지 일단 알려드릴 거고 아니면 그 고대장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시간 내에 최대의 핵심을 다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까지 못 가는데 어쨌든 돈값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핵심 입지 위주로 부산도 사실은 95년도부터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380만 찍고 지금 한 330만 조금 안 되죠. 15% 정도 빠졌더라고요. 20년 동안 15% 빠졌어요. 근데 20년 동안 통화량은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준다고 짜장면 값이 떨어질까요? 자동차 값이 떨어질까요? 제가 이번에 아기 낳아서 키우고 있댔잖아요. 아이고, 산부인과가 왜 그리 예약하기가 힘든지 어린이집은 아직도 못 보내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수요가 없는 산부인과, 수요가 없는 어린이집은 쇠퇴하지만 수요가 있는 쪽은 더 몰리고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비용은 더 늘어나더라고요. 이제 쌍둥이를 낳으면 제가 낳을 때부터 뭐냐면 다자녀가 되대요. 혜택이 많아. 이제 2자녀면 다자녀야. 만약에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자녀라서 50만 원 더 받잖아요. 근데 정확히 비용이 50만 원 더 나가던데요. 어린이집 값 오르고 뭐 산부인과 오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구가 줄어도 아직까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세대까지는 좀 안전할 것 같아요. 대신에 핵심 입지 위주로. 자,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표 2개. 요거 하나 하고 요 2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 2개가. 그래서 자, 일단 저는 볼 때 많은 분들이 수요와 공급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저는 중요한 게 이 순서대로 중요해서 딱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나름 좀 생긴 거랑 다르게 강의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만큼 좀 디테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순서대로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냐 고평가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재화든 이런 투자성 있는 상품들은 가격이 빠지면 그만큼 또 좋은 호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하고 사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평가냐 고평가냐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수요와 공급. 그래서 저평가냐 고평가냐, 그 다음에 공급이 많냐 수요가 많냐. 이 3개만 보더라도 거의 충분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금리, 부동산 정책 이래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2017년 8월 2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파리 대책이 딱 터지고 나서 부산은 쭉 빠졌잖아요. 2019년까지 쭉 빠졌잖아요. 근데 서울은 올랐어요.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이고 서울은 투기 과열 지구인데 올랐어요. 더 센 규제인데. 그러니까 규제가 절대적 지표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부산은 고평가 상태에서 두들겨 맞았고 서울은 아직까지 저평가인데 두들겨 맞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그 지역별의 이제 부동산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 그다음 뭐든 할 수가 있어요.
자, 고평가냐 저평가냐 볼 때는 이제 소득 대비 집값, 전세가 대비 매매가, 그 다음에 도시별로 보는다 이래 있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하면 요렇게 이 표를 가지고 직접 지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죠. 상승 신호에서 저평가 상태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혹은 수요가 많다 이러면 이때까지는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100% 가격이 올랐어요. 외환위기가 와도 거의 오릅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에 자 저는 전업투 이제 강의로 버는 돈보다 아마 100배 이상은 더 투자로 버는 돈이 훨씬 클 겁니다. 강의가 돈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금융위기가 왔던 게 2008년도잖아요. 자, 서울이 계속 오르다가 2008년도 때 보면요. 2008년도 때 금융위기 있고 조금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위기 대응책이 나오면서 다시 회복했는데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융위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2기 신도시 입주가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그래서 좀 빠졌고, 부산 볼게요. 이게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요거 보면, 짝대기가 위로 간 게 플러스,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다는 뜻이고, 요 밑으로 온 게 마이너스거든요. 2007년, 2008년도 때 부산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때. 네. 그래서 경제위기가 있는데도 부산은 올랐단 말이죠. 왜 올랐냐? 공급이 작고 저평가 상태였거든요. 요때 너무 먼 옛날이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요때 뭐라 했냐면 서울집 한 채 팔면 부산집 세 채 산다 이랬거든요. 부산집 너무 싸다. 지금 끄덕끄덕이신 분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끄덕끄덕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평가면서 공급이 부족하면 거의 오를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게도 IMF 때는 제가 중학생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데이터가 없어. 근데 요때는 제가 부동산을 할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요 두 가지 조건이 딱 맞으면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비싸냐 싸냐 봐야 되는데 요 순서대로 딱 할 거예요. 1번 시세를 본다. 리치고에 들어가서 시세를 본다. 그래서 리치고에 들어가서 시세를 볼 겁니다. 리치고는 네이버에서 리치고 치고 바로 들어오면 요래 됩니다. 자, 여기서 4월 시황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클릭을 하면 시군구별로 해서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시군구별이 아니라 시도별 시황 분석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참 좋게도 지금 영상이 지금 제 강의가 영상이 찍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녹화 방송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서울 이렇게 있고, 자, 서울을 한번 잠깐 보면요. 잠깐 내려가서 이래 보면 소득 대비 집값 10년치가 있는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고평가 상태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이제 부산을 볼게요. 자, 부산을 보면 부산으로 와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10년치를 보니까 여기가 녹색이죠. 지금 녹색에 있죠. 이거는 소득으로 집을 사는데 평균보다 싼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집을 사면 요쪽에 여기 마우스 요 시세 흐름 딱 보이는데 요 시세 흐름이 빨간색 표로 착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평가 때 집을 사면 웬만하면 손해는 안 봐요. 조금 안 움직이거나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지만 빠진다 하더라도 조금 빠지고 오르기 시작하면 요때부터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고평가인데도 더 오를 것 같아서 샀다. 근데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오늘 사서 내일 못 팔잖아요. 특히 아파트는 전세 2년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2년이 지나야 부동산은 일반 과세이기 때문에 하면 잘못하면 하락장이 오는 거죠. 근데 저평가 때 샀다. 조금 빠질 수는 있어. 내가 신이 아니니까 딱 사자마자 오르면 좋지만 그것까지 못 맞출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2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은 매도 타이밍에 맞춰서 상승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7년째 투자를 해오고 있지만 절대 고평가 때 안 가야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다짐을 또 까먹고 약간 요때 한번 더 사가지고 그게 여러 번 물려있고 그 전에 아예 바닥일 때 샀던 거는 지금 올랐다가 떨어져도 다시 수익 구간인데 이 좀 고평가 때 샀던 거는 조금 오르다가 임대차 3법 나오면서 말리니까
확 빠지는 구간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 대비 집값을 보는 게 첫 번째, 이제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보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지표,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전세가율이 높냐 낮냐를 보는데, 지금 전세가율이 높으면 두 중에 하나입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매매가가 싸거나 전세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전세가율이 평균보다 10년 평균 보면 돼요. 낮아요. 그러면 뭐냐면 전세가가 싸거나 매매가가 거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지금 해운대 전세가요. 울산 남구나 창원의 성산구, 용호동보다 전세가 더 싸. 그러면 부산이 전세가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울산 창원 대비는 좀 싼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전세가 대비 매매가는 비싸지만 부산의 전세가가 너무 쌉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안 받쳐주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내가 집이 많이 빠졌을 때 사고 싶은데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네. 전세가가 안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투자 금액 작게 들어간 투자가 뭐가 있냐면 분양권 투자예요. 그러면 부산에 최근에 이제 한 2년간 분양권이 뭐가 있었냐면 에코델타시티 제외하고 부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대연 DIL. 그래서 대연 DIL이 저는 이제 자기 가치보다는 그 당시 조금 비싸게 나왔는데 왜 인기가 좋았냐면 투자 금액을 작게 해서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전세가율이 높아서 대연 혁신도시가 전세가 투자 금액이 대연 DIL만큼 작게 들어간다. 그럼 아마 혁신도시 샀을 거예요. 근데 대연 혁신도시 살려고 하면 전세가가 안 받쳐주니까 4억 넘게 들어가니까 차라리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DIL에 갔던 겁니다. 롯데 프런티어도 마찬가지고.